안녕하세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청년 행복박사 김청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약 19일 동안 총 26개의 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촬영했던 올레길의 풍경들을 보여드리면서 각 올레길 코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및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직접 모든 올레길을 걸어보며 학습한 신빙성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올레길 트레킹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의 숨은 관광 명소를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궁금하신 올레길 코스에 대한 정보를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영상에 구간 설정을 해놓았고, 각 올레길 코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담긴 블로그 포스팅 링크도 댓글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올레길 트레킹을 하기 위해 챙겨갔던 짐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갔던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얇은 맨투맨 1벌, 추리닝 바지 1벌, 기능성 티 2벌, 내복 상하이 1벌, 양말 3켤레, 넥워머, 장갑, 속옷 3벌, 잠옷 반팔 반바지 1벌, 선크림 및 로션 샘플, 충전기, 접이식 우산, 선글라스, 면도기, 미니 삼각대, 보조 배터리, 치약 칫솔, 마지막으로 입고 갔던 두꺼운 맨투맨 1벌, 추리닝 바지 1벌, 이너웨어 1벌입니다. 제가 가져갔던 가방은 화면에 나오는 가방이며, 앞서 언급했던 짐들을 모두 넣었을 때 가방의 무게는 약 4kg이었습니다. 19일 동안 올레길을 걸었던 것 치고는 챙겨갔던 짐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매일 저녁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빨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짐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걸었던 총 26개의 올레길 코스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 길이 15.1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난이도 별 2개인 1코스입니다. 1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말미오름, 아로름, 성산 일출봉, 그리고 광치기 해변입니다. 1코스의 시작점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말미오름과 아로름이 나옵니다. 말미오름과 아로름은 전형적인 초원형 오름으로 이곳에서는 넓게 펼쳐진 초원지대와 제주도 동쪽 시내의 확 트인 경치를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오름의 해발 고도는 약 130m이며 경사가 완만해서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는 오름입니다. 오름에서 내려오면 종달리 마을길이 나오며, 여기서 바다를 따라 조금만 걸어가시면 올레길 1코스의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인 목화 휴게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간 스탬프를 찍으시고 길을 따라 쭉 가시면 수학여행 필수 코스인 성산일출봉이 나옵니다. 성산일출봉 정상은 올레길 1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성산일출봉 정상에서는 말미오름과 아로름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경치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성산일출봉을 지나면 1코스의 마지막 볼거리인 광치기 해변이 나옵니다. 광치기 해변에서는 다른 올레길 코스에 있는 해변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다 이끼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동쪽에 있는 주요 관광지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 동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광치기 해변도 여행 일정에 추가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광치기 해변 끝에는 올레길 1코스 종점 스탬프 찍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1코스는 종료되고 2코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음은 총 길이 11.3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난이도 별 2개인 1-1 코스입니다. 1-1 코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도는 제주도 주변에 있는 섬들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섬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도는 우도봉을 제외하면 딱히 볼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도봉 이외의 장소는 대부분 지대가 낮은 바닷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풍경을 보면서 트레킹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도봉 주변을 걸으면서 내려다보는 우도의 풍경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도봉에서 내려와서 길을 따라 쭉 가시면 올레길 1-1 코스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인 하고수동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 하고수동 해수욕장은 볼거리가 많진 않지만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주는 고요함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그 잔잔함과 고요함이 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제주도 여행을 할 시간이 많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도에서 1박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5.6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난이도 별 2개인 2코스입니다. 이 코스에서는 대수산봉, 그리고 혼인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대수산봉에서는 1코스에서 설명드렸던 오름들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동쪽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물론 멋있지만 개인적으로는 21코스의 지미봉,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1코스의 두 오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더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수산봉에서 내려와 마을 밭길을 거쳐 쭉 걸어가면 제주도의 혼인 신화가 전해 내려오는 연못인 혼인지가 나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갈 만큼 멋있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나름 볼거리가 있으니 올레길을 걸으실 때 지나치지 마시고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혼인지를 지나 약 25분 정도 더 걸어가시면 올레길 2코스의 종점인 온평포구가 나옵니다. 다음은 총 길이 14.6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난이도 별 1개인 올레길 3-B 코스입니다. 참고로 3코스는 오름을 구경할 수 있는 내륙 코스인 3-A 코스와 바닷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3-B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3-A 코스가 3-B 코스보다 약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3-B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오징어를 직접 건조시켜서 파는 가게들이 몇 개 나오는데 5,000원 정도만 내면 이 건조된 오징어 한 마리를 즉석에서 구워주시기도 합니다. 오징어를 뜯으며 길을 걷다 보면 3-B 코스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인 신산리 마을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는 신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이며 이렇게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3-A 코스와 3-B 코스가 만나는 교차점이 나옵니다. 이 교차점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올레길 3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신풍 신천 바다 목장이 나옵니다. 목장이 그냥 목장이지 왜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붙였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왜 제가 이곳을 3코스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는지 한 번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풍 신천 바다 목장은 동절기에 목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귤 껍질을 말리는 평야로 사용됩니다. 겨울철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향긋한 귤 향기를 마음껏 음미하고 드넓게 펼쳐진 귤 껍질밭을 감상하시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귤 껍질밭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멋있는 오션뷰도 감상할 수 있으니 올레길을 걸으실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이곳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신풍 신천 바다 목장을 지나서 계속 바닷길을 따라가시면 3코스의 종점인 표선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9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4코스입니다. 4코스도 3-B 코스와 마찬가지로 바닷길을 보면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평평한 코스입니다. 4코스의 시작점인 표선해수욕장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제주 해비치 리조트 호텔 앞에 있는 경치가 좋은 바닷길이 나옵니다. 이 리조트 앞에는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선베드가 있는데 날씨가 좋은 날 이곳에 누워 바닷가에 걸린 지평선을 바라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3코스와 4코스를 연달아 걸으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잠시 누워 쉬었다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서 바닷길을 따라 쭉 트레킹을 해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코스는 뭔가 계속 똑같은 바닷길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리도 많이 아파서 전부 다 돌아보지 않고 중간에 버스를 좀 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참고 계속 걸어볼 거라는 아쉬움도 들지만 오히려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트레킹을 했던 것이 올레길의 풍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이 드시면 저처럼 중간에 버스를 좀 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 길이 13.4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난이도 별 2개인 5코스입니다. 5코스 역시 3코스 그리고 4코스와 마찬가지로 바닷길을 보면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평평한 코스입니다. 저는 5코스의 종점인 쇠속각 다리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코스의 종점부터 시작하는 역방향 올레로 트레킹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와 큰엉 해안 경
경승지입니다.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에서는 5코스 중간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데 이 군락지는 사유지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백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백꽃을 구경하시려면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에서 도보로 약 1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동백수목원에 가셔야 합니다. 입장료는 5,000원이며 지도 앱에 검색하시면 경로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어흥 해안 경승지에서는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숲길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이날 6코스를 다 돌고 이어서 5코스를 돌았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큰어흥 해안 경승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1km, 소요시간 3시간에서 4시간, 난이도 별 1개인 6코스입니다. 6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바로 정방폭포입니다. 저는 6코스도 5코스와 마찬가지로 여골레로 트레킹을 했는데 6코스의 종점인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에서 서귀포 올레시장 그리고 이중섭 거리를 지나면 정방폭포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정방폭포는 올레길 6코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장료 2,000원을 내고 5분 정도만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와 같은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관광지니 꼭 들러서 구경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방폭포 이후부터는 쭉 제주도 남쪽의 해안 절벽을 보며 트레킹을 하게 되는데 이쪽 근처에는 리조트가 있어서 길이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쭉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닷길을 쭉 따라가시면 6코스의 시작점이자 5코스의 종점인 쇠속각 다리가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곳에서 카약을 타보셔도 되지만 쇠속각 주변 길은 나무 데크로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걸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쇠속각의 경치를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길이 17.6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7코스입니다. 7코스는 올레길 트레킹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오신 분들도 많이 찾는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7코스의 시작점은 접근성이 뛰어난 서귀포시 시내에 있고 7코스에서는 서귀포시의 유명한 관광지인 외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20살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왔을 때 인터넷에 올레길 추천을 검색하여 7코스가 가장 예뻤다는 블로그 포스팅들을 보고 올레길 7코스를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올레길 26코스를 다 경험해본 저는 7코스보다 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올레길 코스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접근성과 관광지의 유명도를 생각하면 7코스만한 코스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여지는 뷰를 보시면서 여행 계획에 올레길 7코스를 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빼는 것이 좋을지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외돌개 부분만 보고 오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5.7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난이도 별 2개인 7-1 코스입니다. 1코스에서 7코스까지는 모두 바닷길을 끼고 걷는 바닷길 코스인 반면에 이 7-1 코스는 한온 분화구, 고근산, 그리고 엉또폭포를 볼 수 있는 내륙 코스입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시작하는 여골레로 7-1 코스를 돌면 가장 먼저 한반도 최대 규모의 마르형 분화구인 한온 분화구가 나옵니다. 마르형 분화구란 용암이나 화산재 분출 없이 지하 깊은 땅 속에서 폭발하여 생성된 분화구를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길들이 모두 분화구 안에 있는 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온 오름을 지나면 고근산이 나옵니다. 고근산은 서귀포 신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해발 393m의 기생 화산으로 다른 올레길 코스에 있는 오름들보다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고근산 정상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내륙과 한라산을 감상할 수 있고 7-1 코스 중간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고근산에서 하산을 하시면 7-1 코스의 마지막 볼거리인 엉또폭포가 나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아쉽게도 물이 말라 있어서 폭포수가 내려오는 모습은 보질 못했네요. 엉또폭포를 지나 약 4km를 더 걸어가시면 올레길 7-1 코스의 시작점인 서귀포 버스터미널이 나옵니다. 정방향 올레길이나 역방향 올레길이나 시작하는 위치만 다를 뿐 볼 수 있는 요소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숙소의 위치나 현재 위치 등을 고려하셔서 자신에게 알맞은 방향의 올레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길이 19.6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8코스입니다. 8코스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중문 관광단지와 대포 주상절리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는 자연물이 아닌 리조트와 같은 인공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멋있는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올레길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숲길이나 바닷길을 걷다가 이러한 상업지구를 보면 뭔가 색다른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8코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대포 주상절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대포 주상절리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여행을 올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방문했던 관광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처음 방문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방문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입장료 2,000원만 내면 피아노 같은 주상절리대와 파란 바다가 극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은 7코스 주변의 외돌개와 비슷하지만 7코스에서는 볼 수 없는 주상절리대가 있으니 시간이 있으시다면 꼭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1.8km, 소요시간 3시간에서 4시간, 난이도 별 3개인 9코스입니다. 9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군산오름과 안덕 계곡입니다. 군산오름은 다른 올레길에 있는 오름보다 해발고도가 높아서 올라가는데 더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제주도 서귀포시 남서쪽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서 경치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언제나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산오름 정상에서는 올레길 9코스 중간 스탬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군산오름을 구경하고 하산을 하면 9코스의 다음 볼거리인 안덕계곡이 나옵니다. 안덕계곡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 지대가 있어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곡답게 굽이진 벼랑길과 계곡물 역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길이 15.6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0코스입니다. 10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황우지 해안, 용머리 해안, 송악산 둘레길, 그리고 서달오름입니다. 10코스의 시작점인 제주올레 공식 안내소에서 출발하면 가장 먼저 썩은다리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것도 오름인데 높이가 낮고 길이 잘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곳을 지나 산방상 쪽을 향해 쭉 걸어가시면 10코스의 첫 볼거리인 황우지 해안이 나옵니다. 제가 10코스를 걸었던 날의 날씨가 워낙 좋아서 이곳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황우지 해안 뒤에는 거대한 산방산, 그리고 앞에는 검은색 해변과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다른 올레길 코스에서는 보기 힘든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황우지 해안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용머리 함해상선 전시관과 용머리 해안이 나옵니다. 용머리 해안은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층층이 쌓인 사암층 암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도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너무 이른 아침에 이곳에 도착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머리 해안을 지나면 10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송악산 둘레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깎아지른 해안절벽, 오름의 분화구, 오름 정상에서 볼 수 있는 바다 풍경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송악산 둘레길은 길이 너무 잘 닦여 있어서 걷기도 편하고 송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여행을 오신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올레길 10코스는 이 송악산을 한 바퀴 돌아서 서달오름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송악산 정상까지만 올라가셨다가 다시 되돌아 내려오셔도 충분히 멋있는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송악산 둘레길을 지나면 올레길 10코스의 마지막 볼거리인 서달오름이 나옵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건설한 비행장, 고사포 진지, 지하 벙커 등이 있는 곳으로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인 다크 투어리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다른 올레길 코스에서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건설한 땅굴 진지와 같은 군사기지를 볼 수 있지만 비행장이나 고사포 진지를 볼 수 있는 장소는 10코스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 길이 4.2km, 소요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난이도 별 1개인 10-1 코스입니다. 10-1 코스는 마라도 바로 위쪽에 있는 가파도를 구경하는 올레길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개의 올레길 코스 중에서 가장 짧은 코스이며 모든 길이 휠체어 구간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올레길 코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언덕이 있어서 과연 이곳도 휠체어를 타신 분이 혼자 이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구간도 조금 있지만 그만큼 전체가 평평하여 트레킹하기 아주 좋은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파도로 들어가는 배는 운진항 여객터미널에서 탈 수 있으며 편도 기준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파도의 가장 큰 볼거리는 평지에 넓게 펼쳐진 청보리 밭입니다. 가파도에서는 매년 4월 청보리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가파도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1월에 방문했기 때문에 넓게 펼쳐진 청보리 밭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가파도는 이렇게 계절을 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파도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여 여행 일정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7.3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1코스입니다. 11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모술봉 정상과 곶자왈입니다. 해발고도 180m인 모술봉은 제주도 남서쪽 내륙에 위치한 그렇게 높지 않은 오름입니다. 모술봉 정상으로 가는 동안에는 양배추밭이 있는 마을길과 숲길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어가면 모술봉 정상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올레길 11코스 중간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술봉 정상에는 전망대가 따로 없어서 경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묘지가 많아서 경치를 감상하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니 참고하여 트레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술봉 정상을 감상하고 길을 따라 계속 가시면 11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신평 무릉사이 곶자왈이 나옵니다. 곶자왈이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진 곳을 뜻하는 제주말로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의 유일의 독특한 숲입니다. 이 무릉곶자왈은 2008년 제9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숲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수상을 한 뒤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숲길을 약 1시간 30분 동안 트레킹을 하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곶자왈에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트레킹을 마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총 길이 17.5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2코스입니다. 12코스는 제주도 서쪽 내륙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구경할 수 있는 코스로 이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수월봉, 당산봉, 그리고 생이기정 바닷길입니다. 개인적으로 12코스의 하이라이트는 내륙길이 아닌 바닷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륙길에도 멋진 마을 밭길과 산길이 있긴 하지만 바닷길에는 내륙길보다 훨씬 더 멋있는 지오 트레일이 있습니다. 지오 트레일이란 지질 명소의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된 탐방로로 12코스에는 수월봉 지오 트레일과 당산봉 지오 트레일 그리고 생이기정 바닷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월봉 지오 트레일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으로 수월봉 정상에서는 넓은 바다와 차귀도를 감상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된 퇴적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수월봉 지오 트레일을 제외하고도 당산봉 지오 트레일과 새가 살고 있는 절벽 바닷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이기정 바닷길도 훌륭한 경치를 자랑하니 꼭 트레킹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5.9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3코스입니다. 13코스는 제주도 서쪽의 내륙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로 이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저지오름입니다. 여골레를 기준으로 13코스의 종점인 저지예술 정보화 마을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13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저지오름이 나옵니다. 이 저지오름은 2007년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곳이 대상을 수상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지오름 둘레길에는 깊게 우거진 숲길이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제주도 서부의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오름 정상에는 분화구 관찰로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 260계단 정도 되는 100m의 길을 따라 내려가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분화구 내부가 나옵니다. 저지오름 분화구는 기원전 25년에서 20만 년 전에 형성된
형성된 원형의 분화구로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이 분화구 밑에서 마을 사람들이 유채, 보리, 감자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했다고 합니다. 계단에 경사가 조금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힘이 조금 들지만 다른 올레길에 있는 오름에서는 보기 힘든 분화구 내부를 매우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으니 꼭 내려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지오름을 내려와서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한경면의 여러 길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3코스에 있는 대표적인 길들은 뒷동산 아리랑길, 낙천 잣길, 그리고 고사리 숲길이 있습니다. 이 길들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새롭게 이름을 붙인 길들이며 다른 올레길에 있는 밭길, 마을길, 숲길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생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 길이 19.1km, 소요시간 6시간에서 7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4코스입니다. 14코스는 제주도 서쪽의 내륙과 제주도 서북 쪽의 바닷길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로 이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월령 선인장 자생지, 금능 해수욕장, 그리고 협재 해수욕장입니다. 14코스의 시작점인 저지예술 정보화 마을에서부터 제주도 서북 쪽 바닷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주도 서쪽 내륙의 마을길, 숲길, 밭길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오시로컨 농로, 움푹 패인 지형을 가진 굴렁진 숲길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 길들은 다른 코스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평범한 올레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하다고 해서 볼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니 시간이 되신다면 천천히 트레킹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륙길을 빠져나오면 본격적으로 제주도 서북 쪽의 바닷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닷길에서 처음 마주하는 장소는 바로 월령 선인장 자생지입니다. 이 월령 선인장 자생지에는 백년초라고 불리는 손바닥 선인장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선인장 군락과 멋진 바닷가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올레길 코스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월령 선인장 자생지는 강식당 촬영지로도 유명하답니다. 이곳을 지나서 바닷길을 따라 쭉 가시면 10코스의 다음 주요 볼거리인 금능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사실 금능해수욕장보다는 협재해수욕장이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협재해수욕장보다 금능해수욕장이 훨씬 더 예뻤습니다. 금능해수욕장에 가시면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바닷가, 그리고 높게 뻗어 있는 야자수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능해수욕장을 따라 길게 나 있는 갈대숲길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제주도 서쪽에 있는 섬인 비양도도 감상할 수 있으니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바로 옆에 있는 금능해수욕장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금능해수욕장 길을 따라 쭉 가시면 협재해수욕장이 나옵니다. 협재해수욕장 주변에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관광객도 많고 음식점도 많으니 이에 참고하여 여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재해수욕장을 지나서 바닷길을 따라 쭉 가시면 14코스의 종점인 한리망이 나옵니다. 다음은 총 길이 9.3km, 소요시간 3시간에서 4시간, 난이도 별 1개인 14-1코스입니다. 14-1코스는 제주도 서쪽 내륙에 있는 곶자왈과 오름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이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오설록 녹차밭, 저지 곶자왈, 그리고 문도지 오름입니다. 저는 14-1코스의 종점인 오설록 녹차밭에서부터 역올레로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이 오설록 녹차밭은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는 넓게 펼쳐진 녹차밭, 녹차 박물관인 오설록 티 뮤지엄, 그리고 카페인 오설록 티하우스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설록 녹차밭을 구경하신 후 올레길 리본을 따라 숲 안으로 들어가시면 저지곶자왈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저지곶자왈이 26개의 올레길 코스 안에 있는 곶자왈 중에서 최고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곶자왈도 멋있긴 했지만 저지곶자왈은 다른 곶자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끼 식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곶자왈에서는 극적인 숲의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멋있는 이끼숲을 지나면 문도지 오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과 14-1코스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약 10분 정도만 등산을 하면 문도지 오름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도지 오름은 사유지이며 명성목장의 말 방목지로도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속이 뻥 뚫리는 넓게 펼쳐진 초원지대를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제주도 서쪽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문도지 오름을 감상하신 뒤 하산을 하여 숲길과 밭길 그리고 마을길을 지나면 올레길 14-1 코스의 시작점인 저지예술 정보화 마을이 나옵니다. 다음은 제주도 서북쪽의 내륙을 구경할 수 있는 15-A 코스와 제주도 서북쪽의 바닷가를 구경할 수 있는 15-B 코스가 존재하는 올레길 15코스입니다. 15-A 코스는 총 길이 16.5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이며 15-B 코스는 총 길이 13km, 소요시간 4시간에서 5시간, 난이도 별 1개입니다. 저는 물론 길이가 짧은 15-B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15-B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한담 해안 산책로와 애월 카페거리입니다. 저는 이날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을 핑계 삼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15-B 코스의 절반을 돌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상 15-B 코스의 하이라이트인 한담 해안 산책로와 애월 카페거리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고 두 발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한담 해안 산책로와 애월 카페거리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이 주변에는 현무암을 끼고 있는 멋있는 바다 풍경과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멋있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관광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에 유념하여 여행 계획을 짜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총 길이 15.8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6코스입니다. 16코스는 제주도 북서쪽의 해안가와 내륙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이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항파두리 토성길과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입니다. 항파두리 토성은 제주도 북서쪽 내륙에 있는 고려시대의 토성이며 제주 지역의 삼별초 지휘부가 들어섰던 곳으로 항몽의 주요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높이 2.5m가 넘는 장엄한 토성을 옆에 두고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항파두리 토성은 다른 올레길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광경을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제주도 북서쪽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항파두리 토성길 안에는 삼별초가 머물던 군사기지인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도 있으나 제가 갔을 때에는 나무데크 공사 중이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니 시간이 되신다면 이 유적지도 함께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코스에서는 제주도 북서쪽의 해안가도 걸어볼 수 있는데 이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도저히 트레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남은 거리를 이동했지만 다른 올레길 코스에 있는 해안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8.1km, 소요시간 6시간에서 7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7코스입니다. 17코스는 제주국제공항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올레길 코스로 이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용두암, 어영소공원, 그리고 도두봉입니다. 가장 먼저 용두암은 수학여행 필수 코스라고도 불리우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불과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접근성이 매우 좋은 관광지로 용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와 제주도 북쪽의 현무암 지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영소공원은 용두암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용담 해안도로를 따라 길게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용두암 근처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북쪽의 현무암 지대와 바닷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7코스의 마지막 주요 볼거리는 도두봉입니다. 도두봉은 해발 61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이곳에서는 제주도 북쪽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니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시간이 되신다면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총 길이 19.7km, 소요시간 6시간에서 7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8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제주도 북쪽의 마을길, 오름, 해안길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올레길 코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코스에는 특별히 눈여겨서 볼만한 관광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보이는 사라봉과 별도봉의 경치가 조금 볼만하지만 등산을 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고 근처에는 자연물
등산로물이 아닌 제주왕 부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코스에 있는 오름에 비해서 경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등산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라봉과 별도봉에서 하산을 하면 제주도 북쪽의 바닷길, 숲길 등을 감상하시면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길이 18.2km, 소요시간 6시간에서 8시간, 난이도 별 3개인 18-1 코스입니다. 18-1 코스는 제주도 최북단에 있는 섬인 추자도를 한 바퀴 도는 올레길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자도 올레길의 주요 볼거리는 추자등대, 돈대산, 눈물의 십자가, 그리고 예초리 기정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볼거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바론 하늘길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 나바론 하늘길도 올레길 18-1 코스의 정식 루트였지만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지나가기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정식 코스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나바론 하늘길의 주요 볼거리는 나바론 절벽이며 이 절벽은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나바론 요새라는 영화에서 나온 절벽처럼 험하다고 해서 나바론 절벽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나바론 하늘길을 걸어보시면 왜 이 길을 정식 올레길 코스에서 빼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 속에는 그 아찔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찔한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도 이 나바론 하늘길에서는 그 어떤 올레길 코스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추자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바론 하늘길을 감상하고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하추자도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나오며 이 다리를 지나면 하추자도의 묵리로 갈 수 있습니다. 묵리에서는 옛날 바다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이 근처에 있는 묵리 슈퍼에서는 올레길 18-1 코스 중간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간 스탬프를 찍은 뒤 추자도의 마을길과 산길 그리고 대나무 숲길 등을 따라 하추자도 동쪽 해안가 방향으로 쭉 트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추자도 동쪽에서 볼 수 있는 주요 볼거리는 예초리 기정길입니다. 예초리 기정길은 나바론 하늘길의 순한맛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가 가파르지 않은 절벽 안쪽에 있는 숲길을 걷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나바론 하늘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잔잔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초리 기정길 옆에는 조선 천주교 박해 사건과 관련된 환경환이라는 인물의 슬픔이 담긴 눈물의 십자가가 있고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진이 몽돌해변이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추자도 올레길을 다 돌아보려면 적어도 1박 2일은 소요되니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처럼 주요 볼거리만 재빨리 보는 식으로 여행 일정을 짜서 당일치기 여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총 길이 19.4km, 소요시간 6시간에서 7시간, 난이도 별 2개인 19코스입니다. 19코스에서는 제주도 북서쪽의 바닷길, 오름, 곶자왈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곳의 주요 볼거리는 함덕해수욕장, 서우봉, 그리고 김영농로 숲길입니다. 19코스의 시작점에는 제주올레 19코스 공식 안내소가 있습니다. 몇몇 올레길 코스의 시작점에는 이와 같은 공식 안내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올레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잠시 쉬었다가 갈 수도 있으니 여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소를 지나면 제주도 3.1운동의 시작지인 조천 만세동산이 나오고 이곳을 지나면 제주도 북쪽의 바닷길과 마을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가시면 19코스의 첫 번째 주요 볼거리인 함덕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 주변에는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 여행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덕해수욕장 옆에는 19코스의 두 번째 주요 볼거리인 서우봉이 있습니다. 서우봉은 해발고도 113m인 그렇게 높지 않은 기생화산입니다. 이곳은 진도에서 거제로 피신해온 삼별초군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곳으로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파놓은 동굴진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우봉에서는 제주도의 역사와 오름의 경치를 모두 즐길 수 있으니 19코스를 걸어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서우봉에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우봉에서 하산하여 길을 따라 계속 가시면 19코스의 마지막 볼거리인 김영농로 숲길이 나옵니다. 이 숲길에서는 제주올레와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가 콜라보하여 세워놓은 이와 같은 문학 팻말을 보며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길이 17.6km, 소요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 별 2개인 20코스입니다. 올레길 20코스는 제주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이며 다른 올레길 코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바닷길, 마을길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관광지나 오름의 경치를 감상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20코스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20코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0코스는 다른 코스가 잘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특별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 구좌읍의 특산품인 구좌 당근이 마구 자라고 있는 당근밭입니다. 저는 12월 말에 20코스를 걸었는데 이때 운이 좋게도 당근밭에서 당근을 수확하는 모습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20코스 주변에는 구좌읍에서 수확한 당근으로 만든 100% 착즙 당근 주스를 파는 곳이 많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구좌 당근밭을 제외하고도 김영 풍력발전소 단지, 월정 해수욕장 등 볼거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코스에서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20코스의 볼거리가 다른 코스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20코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올레길 완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20코스 역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 길이 11.3km, 소요시간 3시간에서 4시간, 난이도 별 1개인 21코스입니다. 21코스는 제주도 동쪽의 바닷길, 오름, 마을길, 그리고 밭길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이 코스의 주요 볼거리는 지미봉과 남물 밭길입니다. 21코스의 종점인 종달바당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제주도 동쪽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오름인 지미봉이 있습니다. 지미봉의 해발고도는 약 162m, 해발고도가 약 182m인 성산일출봉과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오름입니다. 따라서 지미봉 정상에 올라가면 성산일출봉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제주도 동쪽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코스에 있는 말미오름과 알오름에서도 제주도 동쪽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오름보다 지미봉의 해발고도가 더 높고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나무데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미봉에서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1코스의 다음 볼거리는 남물밭길입니다. 남물밭길은 남물마을에 있는 밭길이라는 뜻이며 남물마을은 면수동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26개의 모든 올레길을 돌아보면서 봤던 밭길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밭길이 바로 이 남물밭길이었습니다. 남물밭길에서는 넓게 펼쳐진 무밭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날씨와 무 수확기에 따라서 풍경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억에 남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미봉과 남물밭길 말고도 21코스에서는 제주도 동쪽의 마을길과 바닷길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 19일 동안 제주도 올레길의 모든 코스를 돌아보며 기록했던 정보들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제작한 이 올레길 정보 전달 영상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청년 행복박사 김청년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